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지은 변호사입니다. 최근 뉴스나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키워드가 하나 있죠. 바로 주사위모입니다. 유명 연예인들과 관련된 보도들이 나오면서 사회적 논란으로 번졌는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병원 갈 시간이 없어서 집에서 비타민 주사 좀 맞은 게 그렇게 큰 죄냐? 간호사 출신이라는데 뭐가 문제냐? 라는 식으로요. 오늘 영상에서는 감정적인 비난이나 특정인의 사실관계 단정은 배제하겠습니다. 대신 법률 전문가로서 의료법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줄여서 보특법이라고 하는데요. 아무튼 이런 관계법령들과 그리고 실제 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이 행위가 왜 무거운 형사처벌 대상인지, 그리고 왜 소개한 사람이 더 위험할 수도 있는지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사위모 사건에서 문제가 된 행위는 의료법상 면허가 없는 일반인 혹은 과거에 면허가 있었으나 현재는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이 이제 가정집, 호텔, 대기실 등을 방문해서 링거나 영양제, 미용주사, 배곡, 신데렐라 주사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놓아주는 행위입니다. 법적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누가 어디서 했는가입니다. 약의 종류가 무엇인지, 주사를 잘 놓는지 여부는 그 다음 문제고요. 본질은 무면허 의료행위인지 여부인 거죠. 가장 흔한 오해가 주사위모가 간호사 출신이라는데 괜찮지 않냐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명확히 규정합니다. 그리고 판례에 따르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를 할지라도 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 의료기관 내에서 행하는 주사만이 적법한 진료 보조 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고요. 아무리 숙련된 간호사라도 의사의 구체적인 진찰과 처방, 감독 없이 단독으로 외부에서 주사를 놓는 것은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사가 없는 곳에서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시술 여부나 내용을 결정했다면 이는 진료 보조의 범위를 넘어선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치료 목적이 아닌 단순 영양제인데 왜 불법이냐라는 겁니다. 법원은 이제 주사제의 성분이 무엇인지보다 침습성, 즉 피부를 뚫고 인체에 약물을 주입하는 행위 자체의 위험성에 주목합니다. 판례는 의료행위를 의학적 전문 지식을 기초로 한 행위로서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정의하는데요. 주사 행위는 그 과정에서 쇼크, 감염, 혈관 손상, 공기색전증 등 심각한 위험을 내포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형적인 의료행위로 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보조적인 영양 공급이나 미용 목적이라 하더라도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주사를 놓는다면 그 자체로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불법 행위로 보게 되는 것이고, 비타민인데 어떠냐 하는 항변은 법정에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 무의미한 주장이 되는 겁니다. 또 이런 의문도 드실 거예요. 내가 병원 가서 주사 맞을 때 보면 대부분 의사 입회 없이 간호사가 혼자 놓던데 그럼 이것도 다 의료법 위반 아니냐 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은 간호사가 진료의 보조를 함에 있어서는 모든 행위 하나하나마다 항상 의사가 현장에 입회해서 일일이 지도 감독해야 한다고 할 수는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 감독을 하는 것으로 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하고 있는데요. 이때 의사의 일반적인 지도 감독이라도 있었는지 여부는 이제 의사의 사전 진찰 및 아니면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그리고 해당 의료행위가 객관적으로 위험이 따르는 것인지, 또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얼마나 있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병원 주사실에서의 간호사 주사 행위는 일단 의사의 사전 진단 및 구체적 처방이 존재하고요. 또 응급 상황 발생 시 의사의 즉각적 개입이 가능한 병원 시스템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간호사에 의해 행해지는 통상적이고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진료 보조 행위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합법적인 프레임이 씌워질 수 있는 겁니다. 다만 프로포폴과 같은 마취제는 부작용과 위험성이 커서 의사가 직접 투여하거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지시 감독해야 하기에 이를 간호조무사에게 그냥 맡긴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는데, 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당 의료행위의 위험성이나 부작용, 후유증 정도 등을 감안해서 내린 결론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럼 이번에는 처벌 수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단순 의료법 위반은 의료법 제8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주사위모처럼 이렇게 돈을 받고, 즉 영리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훨씬 무거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즉 보특법 제5조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보특법은 국민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위반 시 보특법 제5조에 따라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즉 벌금형만 받고 끝날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차단된 법률입니다. 여기에 더해 범죄로 얻은 모든 이익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전액 추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수억 원, 많게는 10억 원이 넘는 범죄 수익이 추징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돈을 받고 주사를 놓는 순간 단순 의료법 위반이 아닌 매우 중대한 경제범죄이자 보건범죄로 격상되는 겁니다. 실제 사례들을 좀 더 살펴보면 법원의 엄격한 태도를 알 수 있는데요. 과거 간호조무사 경력이 있던 피고인들이 수년에 걸쳐 유흥업소 종사자나 일반인들을 상대로 자택 등을 방문해서 이제 영양제, 비타민 주사 등을 놓고 수천만 원에서 억대 이익을 챙긴 사건에서 법원은 보특법 위반을 선고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고요. 과거에 이제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중국 동포들을 상대로 방문 주사 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주사 이모에게는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하고 그리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제범에 대해서는 당연히 더 엄히 벌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고요. 뿐만 아니라 만약 주사를 맞은 사람이 쇼크, 폐혈증, 조직괴사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겪게 된다면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추가되어 실형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나아가 의사의 진료 감독 없이 프로포폴과 같은 마약류나 에토미데이트 같은 오남용 의료 약품을 투약한 경우에는 의사와 간호조무사가 공모한 사건에서 이제 징역 6년에 벌금 1,000만 원, 그리고 범죄 수익 12억 5천만 원을 추징한 매우 무거운 사건이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기도 한데요. 주사를 맞은 사람, 연예인 등이 될 수 있겠는데 이런 사람들은 처벌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주사를 맞은 환자 본인을 직접 처벌하는 규정은 의료법에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운 것은 절대 아니겠죠. 만약 본인이 맞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사 이모를 다른 동료에게 적극적으로 소개하거나 또 시술 장소를 제공하거나 취업 알선 등을 미끼로 무면허 주사 시술을 해달라고 계속 부탁하는 등의 행동을 했다면 이는 무면허 의료 행위의 교사죄 또는 방조죄가 성립하여 시술자와 함께 형사 입건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주사제로 쓰이는 약물 종류에 따라서도 책임이 가중될 수 있는데요. 만약 주사제에 프로포폴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그때는 의료법이 아니라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훨씬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고요. 그렇다 보니 오히려 위험한 포지션은 바로 이제 중간에서 이들을 연결해준 매니저나 지인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 소속 연예인들이 피곤하니 와서 좀 링거 좀 놔달라고 요청한 매니저들, 그리고 실력 좋은 주사 이모라면서 연락처를 돌린 지인들은 그 구체적인 행위 태양 내지는 횟수 아니면 압박 정도 등에 따라서 무면허 의료 행위의 교사범 또는 방조범 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열려 있는 거죠. 왜 유독 연예인 사건은 이렇게 더 크게 번질까요? 단순히 유명해서만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연예계 내부에 이런 비공식 의료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지를 아마 주시할 겁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그냥 의료법 위반을 한 수준을 넘어서 탈세, 또 마약류 오남용, 그리고 위생사고 등의 온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연예인 입장에서는 바빠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항변할 수 있겠지만 법원은 사회적 영향력이 큰 공인으로서 불법 의료 행위를 조장하고 의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데 일조했다며 그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을 거고요. 보도된 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법적 처벌을 피하게 되더라도 일단 대중의 신뢰를 잃는 등의 치명적인 타격을 피할 수는 없겠죠. 오늘 내용을 요약하자면 먼저 주사와 같은 의료행위는 반드시 의사의 진단과 처방, 지도하에 의료기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영리 목적으로 방문주사를 놓는 행위는 보특법에 따라 벌금형 없는 징역형이 원칙인 매우 중한 범죄에 해당하고요. 장소를 불문하고 집, 호텔, 대기실 등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이루어지는 주사시술은 그 자체로 불법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나 하나쯤이 하는 생각으로 주사를 놓아달라고 계속 조르거나 또 좋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제 주사 임무를 소개해주는 행위가 범죄 교사 또는 방조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이재훈 변호사였습니다.